이제 그의 남편 얘기예요. 와, 이 양산 얘기가 끝이 없네요. 한 지지난주까지는 딸 얘기로 계속 뭐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부부 얘기로 갔는데 와, 이건 좀 또다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조작의 달인 문재인 거의 뭐 온갖 것을 다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에서 뭐 소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취업률, 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이런 걸 다 통계 조작을 했는데 세상에 국가 부채 비율까지 이번에 조작을 했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국가 부채와 관련돼서 뭐 100%가 안 넘는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재추계를 다 해갖고 다시 따져 보니까 네네. 148.2%나 된다. 이런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국가 통계라는 게 뭘까요? 네. 통계라는 건 사실은 모든 국가 정책의 기반입니다. 네. 그럼 그 기반 자체를 흔든다라고 하면 만약에 회사의 어떤 분식회계, 네. 엔론 사태 뭐 좀 옛날 거긴 네네. 하지만 네. 회계 조작, 뭐 예. 대우가 분식회계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가 붕괴돼서 사라졌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볼까요? 아, 저 나라는 네. 근본적으로 통계 지표를 믿을 수가 없어. 네. 그럼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없어. 네. 그럼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돼. 네. 그러면 그 국가와 관련돼서 외국에서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다 나가게 될 수 있는 계기만 따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것에 기초해 갖고 했던 정책들도 네. 진짜 말도 거창한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까? 네네. 소득을 주도해 갖고 성장하고 있다. 네. 국가와 관련돼서 우리 부채 관련돼서 별거 아니니까 네네. 아직 여유 있다. 네. 해당되는 상황 안에서 재정 막 투입해도 네. 아무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아, 막 했죠. 네. 지금도 돈 퍼붓자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돈 계속 퍼부어 갖고서는 우리가 세금을 갖고서는 퍼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없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나 재정은 허수분도 아니고 그럼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 같이 네. 발권력이 있는 국가도 재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판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 푸른 그 돈들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까? 네, 거꾸로 얘기해요. 인상해 갖고 계속 네네. 고금리 정책을 네네.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지만 돈 자체가 다시 돈을 다 빨아들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고 발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서 부채 네. 늘리게 되면 결국 오게 되는 거는 뭐겠어요? 국가적인 재정 부도죠. 예, 예. 예, 그런 형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네.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계 선상에서 움직이는데 그 지표가 되고 안전 신호등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네. 그 알람 기능 자체를 그냥 꺼버린 거예요. 꺼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럼 다 죽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바가 이거 너무 높게 설정된 거야. 발을 낮춰. 아니 발을 높여.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나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야, 생각해봐라. 우리는 부채 비율 안 높아. 네. 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 돈 더 쓰게 만들고 네. 해서 부동산 더 사게끔 만들고 네. 뭐 투자할 거 더 투자하게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 공공 관련된 예산 집행을 막 하게끔 했다. 네. 그럼 결국 나오게 되는 문제는 뭘까요? 국고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네. 막 유실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사로이 가게 되면 양문석 의원처럼 네. 이거는 대출 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국가적인 전체로 가게 된다고 보면은 네.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 국민 전체를 대국민 사기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정부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통계를 손을 댄 정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정부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처벌 규정도 사실은 통계 법 위반 정도로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뭐 이게 자잘자잘한 공무원들이 통계 만들다가 조작할 거라 생각했지 예, 예. 정부 주도로 이걸 조작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이왕 말씀하신 거 제가 네. 변호사님 모시고 이 주제를 왜 얘기했겠습니까? 네. 도대체 이 자들을 어떻게 여죄 여부를 따져서 얼마만큼의 형량이 주어지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악행 중에 최대 악행이다. 네. 통계를 건드린 건 있을 수가 없다. 음. 이건 자행한 거다. 네.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맞는 건 정말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거는 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조금 한 수 적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자행한 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인가 실행한 게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통계청은 자행을 했어요. 네네네. 실제로 실행을 했잖아요. 네네. 조작을. 네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엄중한 진짜 그 벌이라고 생각을 아까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나 혹은 어디까지 형량을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한 거는 제가 속 시원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법이라는 것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네. 죄형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죄형 법정주의 구조상으로 네. 헌법을 위반했다든지 네. 뭐 통계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어떤 위해를 국가에 끼쳤다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네. 형사처벌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네. 또는 법 규정을 확대해서 무조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 화난다. 예,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중유의 사태에 지금 사실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때 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네. 효도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네. 폐륜이 발생할 거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도덕적인 기준 갖고서는 동네에서 네. 향하게 따라서 그냥 징치하고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별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너무 크게 터지면 네.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검토를 한다면 예. 근본적으로 이 행동을 어떠한 형사처벌 조항에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아, 예, 일단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책무로서 예.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가 통계, 음흠. 국가의 채무 음흠. 그리고 채무 상태와 관련된 예산 정책과 또는 국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집행과 관련된 판단 또는 그 기초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통계와 관련된 지표들을 자기적으로 조작해서 처리를 한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봐야 떠오르는 것은 국헌의 문란, 국정의 농단 이런 표현을 쓴다면 사실 지표를 갖고 농단하는 것만큼 심각한 게 더 있겠습니까? 또 해당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개입을 해갖고 네. 정책 판단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한 걸 따지는 것과 아예 근본적으로 이거는 숫자가 달라. 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봐서 법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들으실수록 속 터지시는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이라도 해당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 평가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전 세계 걸 제가 다 뒤져보고 왔거든요. 아, 네.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건드리는 나라가 뭐 그렇게 발견이 쉽게 되겠습니까? 통계청장 그때 갈아치웠잖아요. 네네. 이게 내가 소득주도 성장하는데 네.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통계를 발표한다고 말이 되냐? 예. 그래서 통계청장 자르고 새로 임명하고 막 이런 일이 통계청장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그 나라를 망쳐놓는 지표가 그렇게 나온 건데 왜 통계청이 잘못됐대. 예. 그럼 그 지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당시 여당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조작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기에 따라서는 그 내용 관련돼서 선거에 관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정부 주도로 만들어서 아하. 통계를 조작을 해갖고 네. 결국은 그 전반적인 허위 사실을 만든 다음에 네. 그 허위 사실에 기반해서 선거를 치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만의 왜곡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네. 총선 결과나 지방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네. 이런 문제로서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헌법의 절차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형법상에서도 보면은 이 국헌문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행동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법리 검토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돼서는 저도 이걸 확답을 해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방어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네. 아까는 제가 좀 수세적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조금 공세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탄핵 인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정 구속, 예. 형까지 살았잖아요. 예. 그때도 제 기억에는 미중위의 예. 그 범 해석들이 맞아요.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중유였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이번 건 역시 사실은 그래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있다는 그런 선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시고요. 네. 사안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이게 더 객관적인 지표가 더 정확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시로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을 해서 네.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네. 것을 가족이 아닌 네. 사람에게까지 확장 적용하는 형태로 네. 했고 사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 강압이냐 네.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쟁점이 막 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와 관련돼서 검토를 해본다면 국가적인 전체 통계를 조작을 해갖고 네. 국민들 전체를 기망했다. 그 기망한 문제와 관련돼서 선거를 치르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국정농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미 부동산원과 통계청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부동산 아파트 값과 그다음에 뭐 실업률, 취업률 이런 것들을 조작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소되거나 네. 또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재인은 수사를 안 받았어요. 네네. 자, 지금 국가 부채까지 지금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문재인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보면서 네. 대통령의 책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그렇게 무리하게 인정하는 거를 법률가로서 보면서 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판단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포괄적인 책무를 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이 최고 통수권자로도 나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질서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것은 마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네. 총책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단순 가담자들만 다 처벌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책임과 관련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저는 검찰청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청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법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문제를 왜 제기를 했냐면 결국은 문재인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문재인이 채무 비율이 너무 높다 한마디에 다 죄다 홍남기부터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거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이런 과정이 보였잖아요. 또 네. 이게 쭉 들여다보면 기재부의 관료들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 그나마 제정신이 있는 그런 이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직접적인 지시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핵심적인 장관들과 비서실에 대한 책임이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정이 돼야 네.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1차 지시를 했던 분들이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바로 대통령 수사로 가려고 한다면 네. 정치적인 지형에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통계청 조작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야말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여죄 여부를 결정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지만 절대 통계청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가 독립이 돼야죠. 네. 해당되는 모든 지표와 관련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그 공개된 정보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국민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지표나 또는 여러 가지 부채 지표를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으면 투자하지 않았었을 수많은 국민들의 네. 그와 같은 채무의 초과 상태 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된 착시 현상을 만들거나 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네. 그럼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네. 다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수왕 문재인, 고소 여왕 아, 김정수. 네. 타지마할 건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국민 협박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김정수에 대해서 인도 순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이 굉장히 호화로웠다라는 것을 이제 의원실로부터 받아가지고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치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김정순 여사에 대해서라고 이제 야당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명예훼손하는 것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고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고발의 주체가 김정순 여사다. 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야, 이게 뭐 옛날에 뭐 자기들 그 대선 과정이었습니까? 대선 그 경선 과정이었습니까? 문재인이 뭐 욕설 댓글 달리고 뭐 하고 문글 오서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만 아이 그거 뭐 양념이죠. 라고 했다가 정작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일부 발언들이 있으니까 당신 고소 하면서 막 고소 남발해가지고 문재인 고소왕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창 부습니까? 이제는 뭐 본인이 이제 부인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쓴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래놓고 타지 마할 우리가 항상 그러죠. 타지 말아야 될 공군 2호기를 타지 마할까지 타고 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 거기에 이게 무슨 우리가 왜곡하고 뭘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있는 문건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명예훼손 법적 조치가 뭡니까? 명예훼손죄로 그렇죠. 고소하는데 고소하겠다. 근데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입니까? 일단 저는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는 본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네. 1항인지 2항인지를 써야겠죠. 그렇죠. 거꾸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그게 한 끼에 44만 원이고 거기에 금가루 발랐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 반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김정숙의 인도순방이 왜 새로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당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쓴 회고록에서 다시 나온 얘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얘기 시작을 했더니 김건희 여사의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정당한 이 지적도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받은 얘기는 지금 거기에 따라가는 인원이 거의 20명이 육박하고 한 사람이 거의 40몇만 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출인가를 물어보는 게 당연히 의원이 할 일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대통령도 얼마를 먹었는지를 얘기해봐라. 거꾸로 그게 무슨 시들 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해야지. 너네는 오늘 얼마 먹었는지 봐라. 반사 뭐 이런 초등학생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예. 자기네들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문제가 뭔지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다만 자기들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니네는 얼마 먹었는지 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요. 그랬으면은 일단 1항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항 그러면 허위사실은 적시한 명예훼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본인들이 허위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검찰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론 원래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그래도 자료는 본인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고발은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뻥카
뭐 이런 거네요. 대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참고로 아까 그 고민정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밝힌 것은 우리 송파의 죄송해요. 의원 맞아요. 배현진 의원이. 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배현진 하다 보면은 이름이 좀 헷갈릴 때가 배현진 있어요. 의원님이십니다. 네. 뭐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고민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배현진 의원이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왕, 고소여왕 뭐 거의 다 둘 다 이제 고소왕 누구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본인들한테 뭐가 오니까 고소한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협박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다 떠나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언론이랑 이런 신문들을 관계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항이 그렇죠. 있잖아요. 공적 인물 이론에 기해 가지고 표현의 네. 자유가 넓게 인정되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법리가 있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처벌을 안 처벌이 안 받는다는 된다, 얘기인데 근데 이게 본인들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모순돼요. 1번 김정숙 여사는 본인들 주장으로 김정숙 여사는 우리는 댓글에 보면 김성숙이라고 근데 이제 해달래. 본인들 얘기가 본인들 얘기. 김정숙 여사는 국빈의 자격으로 인도에서 원했기 때문에 갔다. 그렇게 공공적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공적으로 우리나라에 국세를 써서 갔다면 그럼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것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내식이 얼마인지 왜 가게 됐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인데 얘가 왜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영부인 단독 외교 1호래.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공적인 미션이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에 국민이 대한 당연히 비판을 안 알아야죠. 하죠?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의는 제기하지 말고 간 돈은 공공의 이익이다. 헐. 그럼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뜨거운 아이스크림, 네. 뭐 모순, 뭐 이런 게 탁탁 떠오르. 역시 네. 이게 우리 최 변호사님 이게 그 로스쿨 교수님의 어떤 공력이란 게 달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공적 업무를 미션을 했다고 하는데 공적 미션에 대한 어떤 국민의 감사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데 노고소 이상하죠. 무슨 고소왕 고소여왕이 돼버렸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 그 댓글로 고소 이 여황인 것 같아. 뭐 그리고 황후. 만약에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없지. 법조인이셨거든요. 그렇죠. 물론 오랫동안 법조인 생활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는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란 아,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수 여사가 본인 이름으로 고발을 하겠다? 예. 그럼 그거는 그냥 협박하는 것과 큰 그렇죠. 차이가 없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좀 전에 봤더니만 뭐 제가 아침에 KBS 고성국의 전격 시사에서 하는 말씀 시원했다고 얘기 뭐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윤건영 의원 어떻게 보면 김정숙의 대리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예. 재밌는 게 요게 딱 문제가 되니까 재밌는 게 친명은 가만히 있어. 친명 그 민주당의 친명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고 윤건영 뭐 이런 사람들처럼 친문 쪽은 막 짖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더블 포스트 하나 배현진 의원 네, 또 한 네. 사람 특검법 발의했는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결국 특검법 발의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자료를 법적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던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 전직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현직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직무를 하는데 형사 고소를 한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협박 아니에요?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을 특검 합니다. 발의 못하게 하는 협박 아니에요, 이거? 그거 요새 이제 여당에서 말을 많이 하죠. 야당은 1일 1특검을 한다. 예. 근데 특검은 이렇게 아무거나 다 하는 게 특검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름이 특별
검사잖아요. 특별할 때 해야지 특검인데 다 특검할 거면은 경찰이랑 검찰 없애야죠. 이거 특검을 만들어야죠. 특검 상설특검도 공화국이지. 없애고 네, 상특검도 없애고 맨날 특검만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 마. 그 얘기 그만해. 그럼 이 특검 할 거면 우리도 특검으로 받을 거야.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입막음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법원이 있고 준사법기관 검찰이 있고 또 검찰 외에 경찰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10년 전에 뭐 아무튼 민주당이 그렇게 왈왈왈왈 지으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자고 네, 해서 맞아요.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만들었어요. 놨는데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며요. 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왜 그렇죠? 그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자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뭐 무슨 계속 무슨 최상병 특검법을 하는 특검법의 특별법인 또 개별 특별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을 못 믿겠다는데 그래서 검찰을 못 믿어서 문재인 전 정부 때 검경 수사 분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검수완박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 공수처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만든 경찰과 네. 그러니까 권한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거기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 있잖아. 모순. 그것도.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바꿔놔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이의제기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자신들이 얘기한 검수완박과 공수처가 다 완성됐는데 그걸 이용 안 하고 또 특검을 만들 거면 진짜 신기하네. 사실 그 일반 특검 그러니까 상설 특검으로 안 가고 계속 특검에 또 특별법으로서의 특검을 개별 특검법으로 가는 것은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지금 뭐 최상병 특검 뭐 이제는 한동훈 특검 그런 거 할 때 특검 추천 권한을 지들이 자기들이 특검법 갖고 만들어 있죠. 놓고 네. 지들이 추천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 특검법 만들어 봤더니 이거 특검 야 이거 추천하려고 하니까 법무부 차관 또 법원 행정처 차장 대통령. 또 변협 협회장 또 여당 야당 아씨 이러면은 내 입맛에 맞는 검사 못 세우잖아.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이유가 최상병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네. 검사를 세워서 네. 본인들이 수사를 한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대로 된 특검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거부를 했더니 또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수막 걸고 이러니까. 아니면 그러면은 뭐 타지마할 특검 거부하는 그 여성께서 범인인 겁니까? 그러면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또 그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뭐 검찰에서 공보 활동이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니까 뭐 법조계, 시민사회, 언론 다 모여가지고 검찰 수사에서 이제 그리고 공포하고 할 때의 어떤 공정한 수사 공개에 관한 그런 법무부 내부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문재인 때 조국이 법무장관이었고 조국의 그녀 정경심 교수가 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해서 포토라인에 설 것 같으니까 없었죠. 그거 없애버리고 없었죠. 수사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1호 처리자를 지금 정경심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래 놓고는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 만들면은 매일매일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거기서 거꾸로 넣었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죠, 두 개가? 전혀 차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자체는 법을 공부한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치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무죄 받으니까 추정이. 물론 네. 저도 사람이니까 아닌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의 그 와이프 같은 경우라든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고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고 공공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그렇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딱 막아갖고 1호를 본인들이 딱 이익을 얻고 나서 지금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무슨 것이라 영화 제목 같아.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 변호사님이 이해가 안 가면은 대한민국 5천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석범님 민주당의 의견대로 검경 없애고 특검만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가 비정상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원칙은 놔두고 예외만 하려고 하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만 수사를 한다는 건데 예. 그럼 일반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네. 그럼 검찰은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는 못 믿는 검찰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그러네. 사람들한테만 수사를 받는다는 네. 건가요? 그럼 국민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건가요? 원래 저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동물농장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우리 돼지들은만 조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는 동물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조국말로 가계붕, 까제, 개구리, 붕어로 보는 거 아닙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지들 민주당 지도부 10,000명만 평등합니까? 이건 참, 야,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음. 아니 그렇게 못 믿겠다는 검찰 왜 그렇게 또, 예. 우리는 경찰이랑 검찰한테 맡겨놓고 하고 그렇고, 지들은, 예. 자기들은 특검을 받아야 네. 된다? 원래 특검 취지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에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사를 세워서 그렇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데 근데 자기들이 뽑은데 지들이 어떻게 중립이냐? 뽑는데. 네. 특검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코미디가 이렇게 코미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냥 근본부터 다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 외에는 달리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김정수 여사라고 표현할게요. 김정수 여사님께서 그래도 전 영부인이셨고 전 영부인이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우를 받고 지금 뭐 세금으로 거기 청와대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금으로서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전 영부인으로서의 저는 맞는 행동이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 기분 나쁜데? 네. 고소해야겠는데? 네. 고발해야겠는데? 네. 이거는 좀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졌던 분이 하시는 행동으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고소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밝히면 되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아까 최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분석한 것처럼 이거 말만 뻥카 날리고 고소하지 못한다. 왜냐? 사실이 다 밝혀지거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분석하신 것처럼 우리 고소 여왕 김정숙 여사께서 고소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